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여야는 연일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내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의 첫 만남이죠. 그런데 앞서 2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구체적 사안을 또 하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다국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봐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타당히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김 전 대변인과 강 부대변인께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여야가 협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 헌법에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한 것인지,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위임하지도 않았어요. 여당 대표에게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대로 해석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한 반복 지금 재판에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기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고 지금 남과 타인에 대해서는 완벽히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판사의 재판, 재척, 기피 사유, 이 부분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 기피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주범, 종범 다 각자 재판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어느 진영이냐를 떠나서 법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부대변인. 네.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면 사실 형식적인 얘기 주고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정안전협의체에 대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님 뭐 좀 국정안전협의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덕담을 꺼내면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형식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요 정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했을 때는 그렇게 깊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식 행위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남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